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명문 여고에서 한 여고생이 단 한마디 질문을 던진 일이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교실은 물론 교사와 친구들까지 그녀를 몰아세웠고 학교와 언론까지 나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질문 하나가 결국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학생은 무슨 질문을 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행운을 가져다 주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지마 아야입니다. 오카야마현의 명문 여고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모범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교과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했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미덕이라고 했으니까요. 나카지마 양, 이번 국제교류 논술대회 일본 대표로 선발되었어요. 축하해요. 타카노 미사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좋은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교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제 일상의 기쁨이었죠. 역사 시간, 타카노 선생님은 늘 그렇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노트에 꼼꼼히 적었고 시험에서도 그대로 답했죠.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답안지를 내는 것, 그게 제가 알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논술대회 자료를 찾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한지윤이었죠.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라는 첫인상과 달리 그날 지윤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케시마, 아니, 독도에 관해 조사하는 거야? 지윤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국제교류 논술대회 주제예요. 일본의 영토에 대해 쓰려고요. 그 순간 지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지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085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적 양지도라는 고지도야. 여기 보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옮기며 지윤이 가리킨 곳을 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알던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도쿄 국립박물관에 원본이 있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고. 지윤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지도가 계속 맴돌았어요. 일본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 왜 저기에는 조선의 땅이라고 써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피어오른 질문이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가 맞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윤을 찾기 위해서였죠. 머릿속엔 온통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지윤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다큐멘터리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일본어 자막과 함께 말이죠.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에서도 1905년 이전까지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 나레이션과 함께 옛 문서들이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이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면의 방어 기제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야,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질문해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지윤의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는 기분이었죠. 그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윤은 인내심 있게 제 모든 의문에 답해주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없는 거죠? 지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사는 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어느 나라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진실을 찾는 건 우리의 몫이야.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색했죠. 일본 측 자료와 한국 측 자료를 번갈아 가며 읽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메이지 정부의 가기 결정문, 샌프란시스코 조약, 울릉도, 쟁계. 처음 듣는 용어들이 하나둘씩 제 지식의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밤을 새우게 됐죠. 다음날 타카노 선생님의 역사 수업 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요. 모든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마음으로 말이죠.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며 정식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손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전의 나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질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이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태도에 살짝 놀란 눈치였어요. 나카지마 양, 무슨 질문인가요? 1905년 이전의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적 양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고 하는데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타카노 선생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일부 좌파들의 날조된 주장입니다. 공식 교과서를 따르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제 질문이 수업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용기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서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리코가 다가왔습니다. 아야,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한 거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리코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책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 마음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질문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방과 후 지훈을 찾아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노트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지훈이 나타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 씨, 더 알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질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향했어요. 타카노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카지마 양, 그런 정치적 질문은 이 수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집중하세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1696년 일본 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타카노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건 좌파들이 날조한 해석입니다. 나카지마 양, 당신은 대체 어디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얻은 겁니까?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소리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일부는 쑥덕거리기 시작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끝맺기도 전에 타카노 선생님이 가로막았습니다. 수업 후에 교무실로 오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업은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시선은 책상을 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옳은 걸까? 왜 선생님은 이렇게 화를 내실까? 질문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함께 먹을 리코도 고개를 돌렸어요. 아야, 너 요즘 이상해. 괜한 문제 만들지 마. 우리 졸업할 때까지만 조용히 지내자. 리코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토록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문제야. 그들의 시선에서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교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타카노 선생님뿐 아니라 교감 선생님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카지마 양, 국제 논술 대회는 일본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은 삼가세요. 교감 선생님의 말씀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물론 질문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질문은 다른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의 발표 자료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검열이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고개만 숙여 인사했죠. 교무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교실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지훈의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저는 그저 질문했을 뿐인데
지우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진실을 찾는 과정은 늘 고통스러워.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지훈의 말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질문하는 것의 대가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국제 논술 대회의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이 검토할 원고와 제가 실제로 발표할 원고 두 개를 준비했죠.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 발표회 당일 저는 제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어요. 타카노 선생님이 검토하고 승인한 원고가 가방 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발표할 내용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교복을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아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대회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타카노 선생님은 앞자리에서 마지막 지시사항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국제적인 자리인 만큼 일본의 품격을 보여주세요. 정치적 논란은 피해주길 바랍니다. 그 말이 제게 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요. 대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와 조명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어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할까요? 무서워요. 지훈의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내가 뭘 선택하든 지지할게. 그 메시지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로 올라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이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금방 사라질지 모르셨겠죠. 마이크 앞에 서자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여자고등학교의 나카지마 아야입니다. 표준적인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관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발표가 아닌 한 학생으로서의 진실한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2달 전까지 저는 질문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교과서에 적힌 모든 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친구가 제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뒤에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고지도, 역사 문서, 다양한 증거들이었어요. 다케시마 또는 독도라 불리는 섬은 역사적으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쟁 자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관점만 교육받았죠. 관객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1696년 일본 에도 막부의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정부의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왜 저는 이토록 무서워져야 했을까요? 왜 진실을 찾는 행위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타카노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 말을 끝으로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객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일부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타카노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죠? 당신은 일본의 위신을 손상시켰어요. 그 순간 카메라가 우리를 향했습니다. 타카노 선생님은 급히 표정을 바꾸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장면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대회장을 나오는 길, 여러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학생은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말해주었고 또 다른 학생은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봤다며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타카노 선생님은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두려움, 해방감,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숙사의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발표가 SNS에 퍼지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일부는 저를 비난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지지했습니다. 학생 하나의 용기 있는 발언이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라는 헤드라인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카노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방송에서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카지마 학생은 선을 넘었습니다. 학생의 역할은 배우는 것이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학교로 돌아오자 제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파도였습니다. 교정은 언론사의 차량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선생님들은 긴급 회의 중이었어요. 저는 바로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나카지마 양,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신념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 지도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신에게는 상담교사와의 면담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 말은 사실상의 처벌 통보였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게 진실을 말하는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작은 소곤거림과 귓속말이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선생님들의 태도도 달라졌죠.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시던 분들도 이제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아야, 정말 괜찮아? 지윤의 물음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샵샵 제한장 질문하지 않는 아이. 저는 나카지마 아야입니다. 오카야마현의 명문 여고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모범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교과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했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게 미덕이라고 했으니까요. 나카지마 양, 이번 국제교류 논술대회 일본 대표로 선발되었어요. 축하해요. 타카노 미사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좋은 학생의 모습이 아니라고 배웠으니까요. 교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제 일상의 기쁨이었죠. 역사 시간, 타카노 선생님은 늘 그렇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노트에 꼼꼼히 적었고 시험에서도 그대로 답했죠.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답안지를 내는 것, 그게 제가 알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논술대회 자료를 찾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한지윤이었죠.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라는 첫인상과 달리 그날 지윤의 눈빛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케시마, 아니, 독도에 관해 조사하는 거야? 지윤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국제교류 논술대회 주제예요. 일본의 영토에 대해 쓰려고요. 그 순간 지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죠. 지윤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085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하야시 시에이가 그린 삼국적 양지도라는 고지도야. 여기 보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옮기며 지윤이 가리킨 곳을 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조선의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알던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도쿄 국립박물관에 원본이 있어.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있고. 지윤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지도가 계속 맴돌았어요. 일본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 왜 저기에는 조선의 땅이라고 써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피어오른 질문이었어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가 맞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향한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SNS에는 국가를 망신시킨 학생이라는 비난의 댓글이 넘쳐났어요. 한국인의 편을 들었다며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든 댓글을 읽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핸드폰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이 지나자 여론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인보우 그룹의 공식 발표 이후 일본 내 역사학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교육은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역사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가 TV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언급했던 고지도와 문서들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나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한 진실이 교육 전체를 흔들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유력 신문사의 사설 제목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을 위해 공유되었던 영상이 이제는 용기 있는 발언으로 재해석되고 있었어요. 아야, 이것 봐.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지훈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창을 스크롤하자 놀랍게도 응원의 메시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한 학생을 응원합니다. 나도 학창 시절에 이런 용기를 가졌더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 교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훈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우리 테이블로 와서 앉았습니다. 나카지마 선배, 저희도 독도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알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요. 하지만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함께 찾아보는 건 어때요? 제 말에 그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아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야. 진실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역사교육개선위원회 발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위원회의 학생 대표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저를 불러 위촉장을 주셨어요. 나카지마 양, 당신의 용기가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느꼈어요. 학교 신문사에서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질문하는 용기, 변화를 이끌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제 인터뷰를 요청해와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질문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아야, 내일 우리 집에 올래? 아버지가 한국에서 역사학자 한 분을 초대하셨어. 독도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초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이 알고 싶었고 더 깊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를 더 당당하게 내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선생님들도 더 개방적인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친구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 저를 멀리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리코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어요. 아야, 미안해. 처음엔 무서웠어. 너와 함께 있으면 나도 문제에 휘말릴까봐. 하지만 내가 옳았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리코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코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독도에 관한 자료 더 있을까요? 저도 공부해보고 싶어요. 1학년 후배들이 자료를 요청하러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저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공유할게.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 저는 기쁘게 답했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후배의 말에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타카노 선생님의 후임으로 오신 새 역사 선생님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각을 존중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 말씀에 교실 전체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고 수업 분위기도 활기차게 변했어요. 지훈과 저는 진실탐구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하고 여러 국가의 역사책을 비교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아야, 우리 독도에 직접 가보는 건 어때?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 다음 방학 때 한국에 가서 독도도 방문하자. 지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학생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가자.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 방학이 다가오면서 저희 여행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동아리 학생들 중 몇 명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이 여행을 교육적 체험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던 중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직한 타카노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나카지마 양에게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저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려 합니다. 당신의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타카노 미사키.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의 독도 여행 소식은 학교를 넘어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국경을 넘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몇몇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개월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질문하는 것이 두려웠던 아이에서 이제는 진실을 찾아 국경을 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놀랍고 감사했어요. 아야, 자랑스러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자부심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울릉도에서 독도를 향해 출발하는 배 위, 저는 망원경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보일 거야. 아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과서와 지도에서만 보던 섬을 이제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먼 수평선 위로 작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야. 지훈이 가리킨 곳에 독도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작지만 당당하게 바다 위에 솟아 있었어요. 배가 가까워질수록 섬의 모습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그 위에 자란 푸른 식물들, 그리고 섬 주변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야? 지훈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믿기지 않아. 이 작은 섬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니. 독도에 도착해 발을 디디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장소를 실제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일행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독도 경비대원분이 섬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이 작은 섬에 얽힌 복잡한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경비대원의 물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는데 이 섬을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건 누구인가요? 제 질문에 경비대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과거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물고기를 잡던 조선 어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부르던 섬의 옛 이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울릉도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둥글게 모여 앉아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정말 다르네요. 역사는 항상 여러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이 저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어요. 지훈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독도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작은 팔찌였어요. 우리의 첫 번째 진실 찾기 여행을 기념해서 팔찌를 손목에 차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학교 강당에서 여행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작년의 국제 발표회에서 느꼈던 두려움과는 달리 이번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연단에 섰습니다.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질문은 진실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제 발표를 시작하는 말이었어요. 독도에서 보고 느낀 점,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나카지마 양, 당신은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말고 더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지훈과 함께 만든 진실탐구 동아리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연구하고 여러 나라의 시각을 비교하며 토론했어요. 후배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지훈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쉬움에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의 우정은 거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와 지훈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멀리 작은 섬들이 보였어요. 저기 봐, 독도야. 지훈이 가리킨 곳에 작은 점처럼 보이는 섬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야,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지훈의 말에 저는 살짝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 너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거야. 비행기 창으로 보이는 독도를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고 진실을 찾아가겠다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주저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